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 전역의 영업과 마케팅 구축에 다시 한번 착수한다는 이제 기사죠. FDA 허가 이후에는 이 NCCN 등재까지 이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2% 넘게 일단 상승하면서 78,900원의 종가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프레스 9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딥 다이브 형태로 이제 HLB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 전역에 영업과 마케팅망 구축, 그 다음에 FDA 허가 자신. 그러니까 FDA 허가에 어떤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작년부터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올달에 이제 CRL을 받고 난 다음에 영업 마케팅만 관련되는 이제 구축을 일단 이제 홀드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구축을 착수 재개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HLB의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에도 언제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퍼두파 골데이터라는 개념 자체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직판으로 팔기 위해서 보통 이제 처방의약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주요한 도시의 암센터를 중심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영업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직판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직판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 및 영업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신약 허가를 성공하고 상업화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인력 규모는 70명에서 80명 정도 수준. 작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인력 규모의 마케팅 영업 인력을 채용했으나 이 올달에 이제 CR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허가 절차가 이제 홀드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해고를 한 상태여서 이제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올해 들어서 3월 20일로 이제 9월 달에 리서브션 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이제 포드파 일정이 잡히면서 다시 이제 투트랙을 이제 가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체 항암사업부 영업팀을 500명에서 2000명 정도 이제 운영한다 그러면 뭐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HLB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통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약물들이 뭐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10개 이상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비교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는 일단은 이제 시작은 단일 라인이니까 이 7, 80명 정도를 이제 적정한 이제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력 구성을 이제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허가 이외에는 분명히 이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가로 이제 뭐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로컬 센터를 제하고 이 고용암 중심의 암센터가 이제 각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 50개 주에서 각 주당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문가 조언을 받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도 이제 미국에 직판을 하면서 인원 배정을 이와 비슷한 어떤 이제 흐름으로 구성을 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기전의 어떤 소개, 그러니까 뭐 리보세라는 캄네리주맙이 어떤 이제 기전과 FOC라고 하죠. 예. 이제 기존의 어떤 부분들을 임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들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처방 코드 의료진 매칭, 이런 신약 마케팅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이제 뭐 적지 않은 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작년부터 전체 이제 50개 주에서 허가를 받아야 이제
판매 허가가 날 수 있는 주를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 남아있는 43개 주에서는 의약품 판매면허를 일단 취득을 해서 허가가 나면 즉시 판매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허가가 나면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이 출시하기 위해서 약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보험 중심이 아니라 사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판매량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PBM 등재도 거쳐가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준비를 이제 빨리 한 데는 허가 이후에 뭐 한 달 만에도 출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뭐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레바는 허가와 동시에 그러니까 FDA 허가와 동시에 미국 의사들의 지침서인 이 내셔널 컴프리헨시브 캔서 네트워크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 과거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실제 이제 여기가 NCCN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입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이제 신청하시면 아이디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셀리브레이팅 30 이렇게 years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이 돼 있습니다. 1995년도에 이제 암 치료에 대한 치료 기준을 개발하고 제정하고 결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창설을 했습니다. NCCN이. 그러니까 NCCN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가이드라인 요런 걸 이제 다운 받으려면 회원 아이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Hepatocellular carcinoma. 2024년도 버전 3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운 받으면 한 112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NCCN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모든 암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암 종류가 한 뭐 300개 이상이라고 하면 주요암이라 될 수 있는 뭐 60개 이상 정도가 이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의사들마다 암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어떻게 좀 치료를 잘하는지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를 않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어떤 지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의사나 환자가 여기에 뭐 순응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사들마다 여기하고 다르게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뭐 환자는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보통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하면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었다는 말은 가장 보통적으로 이제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Principle of 이제 Systematic Therapy 이게 전신 치료제 그러니까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용암에 대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표적 항암제 아니면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차 치료제 형태에 들어가는 이제 카테고리 1 여기에 보면 이제 퍼스트 라인 이제 시스테믹 이제 테라피 여기 이제 1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이제 접근하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우선요법으로 이제 프레퍼드 이제 레지멘스 이렇게 우선되는 이제 우선 치료요법으로 이제 이걸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로슈의 아테졸리주맘과 베바시주맘 여기가 카테고리 1에서 지금 이제 이 병용으로 프레퍼드 레지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트레멜리주맘과 두발류맘 이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리보세라니까 캄델리주맙도 FDA 허가 받으면 등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등재가 돼 있으면 이 가이드라인을 보는 이제 의사나 환자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근거해서 처방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등재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런 관점에서 PBM에 등재가 될 때도
이런 어떤 이제 우선 치료되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낮다라고 등재되는 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PBM에 등재를 시키기 때문에 NCCN 가이드라인에 얼마만큼 빠르게 좀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는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허가받은 항암제 라인에서 신약이 이제 허가가 되게 되면 빠르게 이 부분을 반영하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이제 2014년도에 면역 항암제의 키투르다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이제 매출이 큰데 거기는 한 4개월 만에 바로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그 결과가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3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 빠르게 이제 등재가 되면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고 뭐 PBM에 빠르게 등재가 되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되면 매출의 가시성이 훨씬 높아지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NCCN의 허가를 받은 약물만 등재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되지 않은 약물들은 보통 이제 NCCN 가이드라인 한국판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등재를 할 때는 이제 입니다만 지침서에 보면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어떤 소개 내용도 이제 있기는 있어요. 전문가들은 항암 치료에 있어서 통상 NCCN의 근거양을 우선적으로 처방해 매출적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NCCN 등재와 PBM 등재.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엘레바가 이제 신약 허가를 전제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진행하기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은 사보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PBM 여기도 PBM 업체들이 한 4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만 메이저 이제 세계 이제 PBM과의 약가 협상 보통 그 IR에서 매출 총이익이 뭐 90몇 프로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IR에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약가 협상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허가 이후에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에서는 지금 6일 연속 일단 양봉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10월달 하락갭이 나왔던 78,000원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월달에 저항대 여기서 못 넘어갔죠. 이제 거래량은 오늘도 100만 주 언더입니다만 일단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도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78,000원 요 자리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메꾸는 시도를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림 없는 흐름들이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 어떤 상승에 이제 가속도를 더 붙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의 차트를 만든 거죠. 수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 3만 주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구 쪽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 거래량이 늘면서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이 나오는 게 제일 이제 주가 상승에 중요한 건데요. 이제 신한에서 오늘 이제 소폭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소폭 매도.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 조금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했는데, 요 매수창구 쪽에서 이제 삼성의 어떤 흐름들, 요것도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이 확 증가되진 않았습니다만, 한 200만 주대 이상의 어떤 몸통 중심의 양봉이 하나 이제 뻗어주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이제 상승 탄력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자리권까지는 일단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아직 이제 시간의 거래는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HLB 계열 쪽에서는 HLB가 가장 일단 상승률을 선도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일단 의미가 있다. 박스권 상단을 넘어갔던 테라피틱스의 어떤 강함이 이제 HLB에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구간 이제 근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8만원대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속도를 좀 더 이제 가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어떤 흐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